어제 이낙연 전 총리와 또 김문수 후보가 마침내 손을 잡고 반명 빅텐트라는 어떤 그 텐트를 이제 드디어 펼쳤죠. 자, 영상 보겠습니다.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시고 그것도 어렵다면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라도 하십시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학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냈던 또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던 인물이 바로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이러한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합동정부를 구성하겠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선언했다는 건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박민영 대변인님. 네, 상당히 중량감 있는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도보수 행보를 한다라고는 했지만 네. 정작 영입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의원이나 허은하 전 대표 같은 상대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해서는 중량감이 떨어지는 인물들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개헌과 87 체제 극복, 그리고 이제 사법부까지 틀어지라고 하는 3권 일체를 지금 주도하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합일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큰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3년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어떤 정책과 비전이 상실됐다라고 평가받는 이 대선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격적인 이낙연 전 총리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에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도동망이라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 길에서 함께 망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반헌법 야합이자 내란 야합이자 긍정적 비전 없는 네거티브들의 야합이다. 사쿠란고의 끝, 야합이다. 내란 야합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주축 모임인 사이제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네,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는데요.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력과 세력끼리 하는 거죠. 그런데 혼자 본인이 가진 한 표를 가지고 지금 공동정부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개헌을 내세우긴 했지만 국민들이 인식할 땐 이것을 계엄 공동정부라고 인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네. 공동정부가 실패했죠.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하고도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뻗어놓은 보릿자루처럼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정부가 뭔가 지분을 가지거나 혹은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가져가서 합치는 것인데 아마 서로가 통장을 열어보면 네.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진영에는 역결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것이 어떤 이 플러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특히나 지난번 총선 때는 뭔가 호남의 맹주다 이런 얘기를 들을 어떤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네. 광주에 출마했을 때 본인이 받았던 표가 13.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선거비 보전도 100% 받지도 못했고요. 굉장히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뭔가 자극적이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뭔가 본인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사실상 이쪽 진영에서의 어떤 지지세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합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될 수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승원 대변인, 그리고 저 이제 사실 이낙연 전 총리와 합동 정부 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이거 단일화는
끝났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개혁신당과 새미래가 뭔가 같이 하려다가 잘 안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 이준석 후보와도 손잡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뭐 시선도 좀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데 좀 뭐 보십니까, 이준석 상황? 후보와 개혁신당은 이미 손을 잡지 않겠다라고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이낙연 총리가 국민의힘으로 가서 손을 못 잡게 돼서 아쉽다라는 평론은 좀 옳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반응과 국민의힘의 전략 모두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략이라고 하면은 앞서 봤듯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네. 소위 중도보수 확장이라고 해서 이낙연 총리를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모두 잃지 않을까.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나 호남 지역에 집중된 표라는 것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았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본인 출신의 어떤 그리고 중량감 있는 정치적 인사에 대해서 저렇게 뭐 제명까지 어떤 그 조직에서는 제명까지 언급을 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저런 날선 발언을 하는 것은 네. 본인들이 발언했던 그런 것과 과거의 발언들과 굉장히 배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